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준 게 하는 당신의 공유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. 행복도시 가운데 생활권을 S1 생활권이라고 하거든요. 바로 이곳에 세종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. 세종 국회의사당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 도로망 사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세종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는. 하지만 국회가 완성되었을 때 이 국회를 이용하는 분들은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, 따라서 이 국회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도로망, 교통망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,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그 부분을 행복청도 인지를 하고, 따라서 어떻게 국회를 중심으로 도로망들이 외부에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.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행간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, 그 행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주변의 도로망들이 앞으로 개혁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1월 21일이었었죠.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는 행복도시 중심부와 관련되어 있는 발표를 하였는데,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내용입니다. 하나는 행복도시 중심부와 관련되어 있는 도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안 하나 하고요.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과거 제가 저희 영상을 보면은 도로와 관계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그 내용에 중앙공원 내 96번 도로에 대한 얘기도 좀 제 의견을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금강 횡단교량철도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도 좀 언급했었던 부분이 있는데, 이번 발표 자료를 보고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행간을 읽어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도로 개선 방향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 정도의 세부안이 좀 있거든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중앙공원 내에 96번 도로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첫 번째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중앙공원 2단계를 관통하는 도로거든요. 임시도로입니다. 원래는 중앙공원 2단계가 완성되고 나면 이 도로는 폐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, 이 폐쇄하게 됐을 경우에 이 교통량들을 받아줄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. 그리고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됐었고, 최종적으로는 살리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단 이 도로를 그대로 지상으로 살렸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. 왜냐하면 녹지 공간을 가로질리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저도 주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지만, 이 부분을 지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는데, 이번 안을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.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보면요. 96번 호선은 계획상 미반영 임시 도로였지만 교통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얘기고요. 그렇지만 당초 중앙 녹지 공간 계획을 존중하여서 적정 공원 접근 및 통과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즉 없애지는 않고 유지를 하되, 기존의 중앙 녹지 공간을 존중하려면 지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따라서 지하로 통과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적정한 선형 및 생태 통로 등을 입체하겠다는 얘기고요. 바로 이 입체한다는 얘기는 평면으로 놓지 않고 지하화하는 것이 아마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현재 세종시를 관통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하거든요. 그런데 현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곽 순환도로를 좀 뚫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면 저쪽 그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, 즉 청주 쪽에서 공주 쪽으로 가는 순환도로는 이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아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96번 도로로 많이 몰리고 있었던 그러한 그 교통량은 이쪽으로 외곽 쪽으로 많이 뺄 수 있겠다,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. 앞으로 24년도에 이제 설계 검토 내년에 해서 최종 준공은 29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96호선은 지하화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96호선은 아마 세종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호선일 것이고요. 만약에 세종시를 관통해야 돼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것, 특히 뭐 공주하고 청주 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, 그 분들은 아마 외곽 순환도로 쪽으로 빠져서 그 교통량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세부사항은 중앙 녹지 구간 북쪽에 해당되는 그 절제로와 임난수로를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. 위치상으로는 여기 지도상에선 어디냐면 여기 2번, 이렇게
동서로 가로지르는 요게 이제 절제로가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남북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요 도로가 임난수로인데요. 지금 제가 자주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. 현재는 그 왕복 2차로, 4차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 부분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사항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절제로와 임난수로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세종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국회의사당의 가장 주요한 접근로가 바로 이 절제로와 임난수로입니다. 보통 이제 서울권에 접근해 들어올 때 보통 오송역을 이용하거든요. 오송에서 역에서 내린 후에 그다음 BRT 라인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세종의사당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도로가 바로 이 임난수로입니다. 이 임난수로를 통하고 그리고 이 절제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세종 국회의사당 앞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앞으로 세종 국회의사당의 주요 접근로가 될 것인데 특히 수도권 쪽에서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. 따라서 이것을 좀 확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 기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 절제로 같은 경우는 가운데 2차로에 그 전용 도로를 내서 이쪽으로 BRT 라인이 접근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사항으로는 바로 이제 중앙 녹지 공간의 남쪽에 있는 그 다리 금남교와 그리고 갈매로를 좀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요. 이 지도상 위치로 보면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. 이 도로의 중요성 무엇이냐면 현재 이제 중앙공원이 완성이 아직 안 됐거든요. 2단계 완성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박물관 단지가 있어요. 박물관 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텐데 남쪽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 금남교를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더 나중에 바라본다면 이쪽이 세종시 중심 상업지구예요. 그래서 이 상업지구의 접근로로서는 현재 금남금과 갈매로는 상당히 폭이 좁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부분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.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남교와 갈매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대전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광역교통량인 대전 쪽의 교통량을 좀 처리하겠다는 목적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박물관 단지하고 중앙공원 접근을 고려하여서 현재로는 좀 부족하니 기존 도로의 2차로로 확장을 좀 넓히겠다는 것이 가장 주요 목적인 것이고 역시 25년도에 설계를 추진해서 준공은 29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갖는 그러한 계획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제 금강 횡단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.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위치는 지금 여기 보행교라고 하는 그 교하고 이응다리라고 하죠. 그리고 햇무리구 사이 어딘가에 놓여질 건데 제가 보기엔 위치적으로 한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. 근데 두 곳 다 이 장단점이 있는 그런 위치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햇무리교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안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상황은 지금 내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. 지금 예산은 지금 1억 원이 반영이 이미 되어 있어서 착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. 현재 상태로는 교량이 어디 몇 개 정도 될 것인가 뭐 당연히 하나겠죠. 하나일 텐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새로 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햇무리교를 기존 교량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 왜냐하면 누가 봐도 딱 여기다라고 하는 좀 애매한 위치들이 장단점들이 있는 위치예요. 제가 이제 지도상을 보고서 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이제 보행교고요. 여기가 햇무리교입니다. 이 보행교와 햇무리교 사이에 이제 교량이 생길 것 같은데요. 지금 평면상으로만 바라보면 대전에서 올라오는 BRT 도로를 따라서 쭉 연결해서 이 1번과 딱 96번 도로랑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가 글벗중학교고요. 여기가 글벗초등학교예요. 따라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. 시속 30km입니다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이 1번이 지하를 시켰을 경우에 이 교량과 지하화된 도로를 연결하기가 녹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런 단점들 때문에 여기에 생길까라는 의문부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도 좌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. 반듯하게 나갈 수 없고 여기가 이제 중앙 녹지공원이긴 수목원이기 때문에 실적인 도로는 여기가 수목원이고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국회의사당이면 현재 이 도로가 있거든요. 이 도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반듯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.
이것이 더 타당성이 여기보다는 있어 보이긴 한데, 문제는 여기는 또 요 뒤쪽에 있는 도로가 확장할 수 없는 공간을 가져요.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. 여기가 이제 국책연구단지가 있는데, 요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인데,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좀 생겨요. 그렇다고 해서,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또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, 이것도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하면 깔끔할 것 같지만, 요 도로의 확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BRT 라인이거든요. 그럼 여기 신호등을 다시 또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역시 여기 신호등 개선은 하긴 해야 됩니다. 여기 이제 법원 자리거든요. 법무법정장 자리라.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제가 보기엔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.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과 이쪽이 다 여의치 않다면 현재의 햇무리교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현재 햇무리교를 여기 지금 그 국책연구단지가 있고 넘어가는 여기가 상당히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심각하거든요. 따라서 여기는 입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따라서 그 입체도로로 2층으로 그냥 고량을 쌓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때문에 미정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여기 생길 거야 하면 굳이 미정으로 놓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가 보기엔 이 세 개 안 중에 하나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이렇게 타당성 있는 것은 이렇게 반듯하게 연결하는 여기 도로가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. 여기까지는 지상 도로가 있는 거고요. 지하시키면 여기부터 지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와 수목원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렇게 교량이 나는 것이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게 무리라면 이 햇무르교를 아까처럼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개선 방안인데요. 가장 큰 거는 지금 행복도시 S1 생활권과 기존 생활권 간의 연계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이제 그것의 보완으로 BRT를 건드릴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순환형 BRT망을 보완해서 BRT나 버스 전용 차선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도상을 보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지도를 보고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세종시의 버스 전용차로 이제 BRT라고 얘기하는데 B0부터 B5까지 6개의 노선이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 내부 순환도로인 B0망이 결과적으로 행복도시 내에 순환하는 순환도로망입니다. 근데 제가 이 순환 BRT를 보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들이 왜 애초에 여기에 이제 절제로라는 도로가 있거든요. 이쪽으로는 BRT 라인을 안 만들어 놨을까? 제가 만약에 도시를 했다면 이 가로지르는 이 라인에 애초부터 BRT 도로를 계획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애초에 6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BRT 라인이 여기 보면 요 절제로 라인에 버스 전용차로 2차선을 놓고 BRT를 다니게 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현재는 하나의 환형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이렇게 두 개로 환형으로 되어 있는 물론 전체로도 도는 노선이 있겠지만 이쪽, 아래쪽, 남쪽으로 환형, 그 다음에 북쪽으로의 환형 형태의 BRT가 다니기 위해서는 요 라인에 BRT 라인이 깔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국회가 여기 있거든요. 또 한 가지 요게 이제 임난서로인데요.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아쉽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세종에 접근하시는 분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쪽 오송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오송 라인에서 오송에서 그 KTX를 타고 내려서 BRT 라인을 따라 들었을 때 이 라인을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빨라요. 안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. 따라서 이 라인도 전용 노선을 깔아줘야지만 바로 그 오송에서 여기 그 국회의사당까지 다이렉트로 BRT 노선 라인을 깔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라인과 요 라인에 버스 전용 노선을 깔고 거기에 BRT 라인이 깔리는 것들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즉 외부로의 유입에 현재의 BRT망에다가 플러스적인 BRT망이 더 깔리는 것, 그것이 이번에 행복청에서 발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청에서 발표한 그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. 세종 국회의사당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겁니다. 도로망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변수도 있지만 최근에 행복청장께서 세종 국회의사당 역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. 필요성에 대한 부분. 이 부분이 향후에 충청권 광역시교통망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서 청주로 가는 그 노선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는 또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또 변수가 생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